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의 우두머리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에게 직무밖의 일을 시켰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구상당해부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대통령을 부추겨 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기획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계엄의 배후 설계자로 지목됐던 노 전 사령관의 비선 활동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등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목적을 알고도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거 조치, 사살 등의 내용이 적혀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악한 형태 등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감경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모양새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부와 함께 선고를 지켜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사형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고 전과가 없다고 형량을 깎아준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감형 관행을 거론하며 사법부 전체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민주당은 당장 사면 금지법부터 추진할 태세입니다. 내란 외환범은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 대표부터 곧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느슨한 생각으로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사법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 의견을 최종 조율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정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당내 소장파들은 윤어게인 세력과의 명확한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동영 대표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내 사령탑 송원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칭 없이 헌정 질서를 위협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력 행위와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뿐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동시에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당내 소장파에선 윤어게인 세력과 보다 명확히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담하다, 정치사의 비극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윤계 등은 민주당 책임을 언급하거나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고 해 갈라진 당내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쯤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는데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입장의 수위에 따라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새 출발의 평가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열흘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특수작전 군인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납포된 선박에 침투합니다. 순식간에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박 구출에 성공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과 러시아가 오만해와 북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훈련과 동시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서 전례 없이 긴장이 높아졌다며 이란과 영내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군사행동 자제를 요구한 겁니다. Мы все-таки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о, чт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и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дальше превалировать при поисках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으로 급파했고 공중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등 지원 전력까지 이동시켜 사실상 전시 대응을 갖췄습니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더 압박했습니다.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공격할 경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응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시간 19일 국제유가가 약 2%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배럴에 71.66달러로 전장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1배럴에 66.43달러로 전장 대비 1.9%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강조하면서 관련 모금 행사에 한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첫 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힘과 위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강조하며 말로 하기는 쉽지만 창출하기는 어려운 평화에 관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peace. You know, when you go to wars, it costs you 100 times what it costs to make peace. 평화위가 주로 맡게 될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등 9개국이 70억 달러, 미국이 1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평화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낸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It will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는 애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기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였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로 명칭에서 가자지구가 빠진 평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유엔이 해온 국제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을 추구한다는 의심 속에 아르헨티나, 사우디 등 20여 개국만 정식 가입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바티칸 교황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정식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감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자를 넘어 국제기구로 역할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를 향한 가입 압박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한국 봅슬레이의 레전드 원윤종이 한국인으로 세 번째이자 한국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임기는 2034년까지 8년입니다. 이로써 문대성과 유승민에 이어서 원윤종이 우리나라 역대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 역시 IOC 선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며 세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어제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5년 전인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경제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핵 역량 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 대외 정책의 방향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시설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곳에서 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심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셨습니까? 구속영장 심사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기록과 김 씨가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시설 종사자 A씨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거로 보인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넉 달 뒤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모두 6명입니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색동원을 거쳐간 장애인과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루 만에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03포인트 상승한 5,721.28에
코스닥은 9.15포인트 내린 1151.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사모대출 시장 건전성 우려와 이란과의 긴장감 고조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원전과 방산주 흐름 좋고 S-오일 등 정유주, 조선과 금융주, LG 디스플레이와 한화생명 강세를, SK와 메리츠 금융지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반면 하나솔루션과 하나투자증권, CS윈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피어 신고가 기록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푸젠성으로 옮겨온 판다 5마리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육사들은 판다를 위해 쓰촨 사투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푸저우 판다 세계. 최근 쓰촨성 청두에서 이주한 판다들이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푸저우 출신인 사육사들은 요즘 쓰촨 사투리 연습에 한창입니다.